여보, 어제 병원에서 뭐 받았어요? 왜? 내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요. 무슨 소리야? 후견인 신청서도 봤어요. 그리고 당신 친구가 그랬죠. 13억이면 셋이 나눠도 충분하다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계획이었죠? 이제 그만해요. 당신 인생 오늘로 끝나요. 이 이야기 지금 혼자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나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만 한 글자로 남겨주세요. 이건 혼자 넘기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이 재혼의 결말을 절반만 듣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한 장면 때문에 구독을 안 해두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6시 30분 박영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다. 하얀 떡이 물 위로 떠올랐다. 국자를 저으며 영자는 생각했다. 6개월 전 그날을 2025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영자는 매일 아침 북한산 등산로를 올랐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즈음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 7부 능선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었다. 6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한지우. 네, 앉으세요. 그렇게 시작됐다. 혼자 사세요? 내 남편이 3년 전에. 저도요, 아내를. 그러시구나.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힘드시죠? 지우가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정말. 저도 그랬어요. 공감이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에. 그 뒤로 자주 마주쳤다. 산에서, 등산 모임에서. 지우는 점잖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배려가 깊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산 후 지우가 물었다. 좋아요. 카페에 앉았다. 사실은요. 지우가 입을 열었다.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네. 2년 전에. 얼마나요? 5천만 원 날아갔어요.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금도 빚이 남아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드시겠어요. 영자는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한 달이 흘렀다. 지우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영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9월 어느 날 지우가 친구를 소개했다. 최진혁. 64. 40년 직이라고 했다. 영자 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진혁이 웃으며 말했다. 지우 형 복 받았어요. 친구분이 과찬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혁은 상냥했다. 지우를 칭찬하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 친구 정말 성실해요. 40년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거짓말 본 적 없어요. 10월 중순 지우가 청혼을 했다. 박영자 씨. 네.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영자는 놀랐다. 갑자기요? 빚도 있고 변변찮지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혼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외로웠다. 3년이 길었다. 며칠 뒤 친딸 수민에게 전화했다. 캐나다에 사는 엄마 좋으면 돼요. 그래도 행복하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밝았다. 영자는 결심했다. 11월 7일 혼인신고를 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끼리만 모였다. 지우의 딸 서연도 왔다. 35. 엄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서연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영자는 그때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12월로 접어들었다.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지우는 다정했다. 아침마다 잘 주무셨어요? 물었다. 저녁엔 산책을 함께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등을 돌리고 누웠다. 손 한 번 잡지 않았다. 영자는 이상했다. 신혼부부인데 어느 날 저녁 지우와 진혁이 술을 마셨다. 거실에서 영자는 부엌에 있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대화가 들렸다. 형님 대박이네. 진혁의 목소리. 뭐가? 은행원 출신의 퇴직금 5억. 영자의 손이 멈췄다. 아파트도 8억짜리래. 쉿 작게 해. 13억이면 3등분해도. 숨이 막혔다. 영자는 조용히 부엌 문을 닫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지우가 코를 골았다. 드르렁 드르렁. 영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찾아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오늘 병원 가실 날 아니에요? 무슨 병원?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영자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언제? 아빠가 그러시던데요. 서연의 눈빛.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영자는 그때 확신했다. 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고. 새해가 밝았다. 2026년 1월 1일. 떡국을 끓이면서 영자는 결심했다. 오늘 끝내기로. 여보 떡국 드세요. 지우가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잘 먹겠습니다. 국자로 떡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영자가 마주 앉았다. 여보. 응? 거짓말 하나만 할게요. 지우가 젓가락을 멈췄다. 뭔데 갑자기? 영자가 지우를 똑바로 봤다.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미쳤어? 단 하루도요. 떡국 김이 식탁 위로 피어올랐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아챘다. 형님 13억이면 3등분해도. 쉿 작게 말해. 4억씩인데 왜요? 벽에도 귀가 있어.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사람이 만났던 그날로. 2025년 6월 15일. 서울 구로구 한 노래방. 오후 2시. 방 안엔 세 사람이 있었다. 한지우 65, 최진영 64, 한서연 35.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테이블 위엔 소주병 2개, 빈 맥주캔이 굴러다녔다. 아빠 진짜 끝이야? 서연이 물었다. 카드빚만 3천이야. 지우가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중개 완전 망했어. 진혁 아저씨는요? 진혁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재테크 전문가라더니 전부 날렸어 주식에 코인에. 서연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혼하고 백수인데. 세 사람이 침묵했다. 노래방 기계음만 웅웅거렸다. 그래서 진혁이 입을 열었다. 내가 한 명 찾았어. 누구? 박영자. 누군데? 62살 여자.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뭔 소용인데? 진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등산복 입은 여자. 단정한 인상. 전 남편이 건설회사 다녔대. 그래서 퇴직금 5억 받았어. 지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진짜? 게다가 아파트가 8억짜리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부동산 사이트 뒤져봤지. 진혁이 웃었다. 13억이야 합치면.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근데 어떻게? 재혼하는 거지. 진혁이 지우를 봤다. 형님이 나를 나이도 비슷하잖아.
하지만 외로워 보이더라고. 진혁이 말을 이었다. 남편 죽은 지 3년 됐대. 혼자 산다고? 응, 딱 좋아. 지우가 담배를 물었다. 손이 떨렸다. 근데 재산을 어떻게 해? 치매야. 뭐?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 거지.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럼 후견인 되는 거예요? 맞아.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 다 우리 거야. 지우가 망설였다. 근데 그게 되겠어? 왜 안 돼? 들키면? 안 들켜. 진혁이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아는 의사 있어. 믿을만해? 돈 주면 뭐든 해줘. 서연이 물었다. 저는 뭐예요? 너는? 진혁이 서연을 봤다. 엄마 행세하는 거지. 치매 증상 계속 말하고. 아, 그거 어렵지 않아. 엄마 요즘 깜빡거리시네. 서연이 연습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진혁이 손뼉을 쳤다. 그거야, 딱 그거. 근데 지우가 물었다. 나는 뭐라고 해?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해. 전세 사기? 응, 5천만 원 날렸다고. 왜 하필? 동정심 유발하는 거지. 진혁이 설명했다. 여자들은 그런 거 약해. 그렇긴 하지. 불쌍해 보이면 마음 열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접근은? 등산 모임. 등산? 박영자가 북한산 매일 가. 어떻게 알아? 내가 미행했거든. 진혁이 웃었다. 칠부 능선 벤치에 꼭 앉아. 서연이 소주를 따랐다. 그래서 언제? 다음 주부터. 진혁이 말했다. 형님 등산복 사. 돈 없는데. 내가 빌려줄게. 고마워. 우리 한 배 탄 거잖아. 세 사람이 잔을 들었다. 성공하자. 13억 3등분. 4억씩. 짠. 소주잔이 부딪혔다. 7월 첫째 주. 지우가 북한산에 올랐다. 새 등산복. 새 등산화. 7부 능선.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박영자였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시작이다. 벤치로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네, 앉으세요. 지우가 앉았다. 손에 땀이 났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침묵. 바람 소리만 들렸다. 혼자 사세요? 지우가 물었다. 계획대로. 내 남편이 3년 전에. 저도요, 아내를. 영자가 지우를 봤다. 그러시구나. 지우는 속으로 웃었다. 걸렸어. 그날 밤. 노래방에서 셋이 다시 만났다. 어땠어? 진혁이 물었다. 완벽했어. 지우가 웃었다. 동정심 장렬하더라. 그럼 다음은? 커피 한 잔 하자고 해. 좋아.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럼 저는 언제? 한 달 뒤. 진혁이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딸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 재미있겠다. 서연이 웃었다. 차갑게. 8월이 됐다. 지우와 영자는 자주 만났다. 커피, 식사, 산책. 지우는 완벽했다. 점잖게, 배려 깊게. 전세 사기 얘기는 언제? 진혁이 물었다. 다음 주. 서두르지 마. 알아. 자연스럽게. 지우는 대본을 외웠다. 거울 앞에서. 사실은요.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5천만 원 날아갔어요. 표정 연습, 목소리 톤 연습, 눈물까지 연습했다. 9월 첫째 주. 카페에서. 사실은요. 지우가 입을 열었다.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2년 전에. 얼마나요? 5천만 원. 세상에. 영자가 손을 내밀었다. 힘드셨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 웃으면서 완벽해. 그날 밤 진혁에게 전화했다. 성공했어. 역시 형님. 이제 청혼만 남았어. 10월 중순으로 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거울을 봤다. 65살 사기꾼. 40년 친구를 이용하는 남자. 미안 영자 씨.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도 먹고 살려고. 하지만 눈빛엔 죄책감이 없었다. 돈만 보였다. 13억이. 치익. 후견인 신청하면 5억은 우리 거야.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이제 영자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밤 11시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지우가 코를 골았다. 드르렁 드르렁. 규칙적인 소리. 영자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다. 발소리를 죽였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다. 서랍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3만 원짜리. 인터넷에서 산. 떨리는 손으로 집었다. TV 뒤에 숨겼다. 빨간 불이 켜졌다. 녹음 시작. 다음 날 저녁. 지우와 진혁이 왔다. 형님 맥주 한 잔해요. 그래. 거실에 앉았다. 영자는 부엌에 있었다. 안주를 준비하는 척 귀를 기울였다. 요즘 어때? 진혁이 물었다. 잘 되고 있어. 서연이 역할은? 완벽해. 지우가 웃었다. 엄마 깜빡거리시네 이러더라고. 하 연기 잘하네. 우리 딸이야. 맥주캔 따는 소리. 근데 형님. 왜? 언제 병원 가냐고? 다음 주. 지우가 말했다. 치매 검사.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의사는 섭외했어? 응 50만 원 줬어. 진단서 써준대? 당연하지. 완벽하네. 진혁이 웃었다. 형님 연기도 좋고. 뭐가? 전세 사기 당했다는 거. 아 그거. 지우가 피식 웃었다. 그냥 지어낸 건데. 영자 씨가 완전 믿더라.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 둘이 깔깔 웃었다. 영자는 부엌 문을 잡았다. 손에 힘을 줬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래서 진혁이 말을 이었다. 후견이는 언제? 1월 중순. 빠르네. 새해 되면 바로. 그럼 재산은? 2월엔 정리 끝나. 13억. 진혁이 웃었다. 3등분이면 4억씩? 서연이 목도. 당연하지. 형님 40년 친구해준 보람 있네. 지우가 맥주를 들이켰다. 고마워. 뭘 우린 한 배야. 짠. 캔이 부딪히는 소리. 영자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40년 친구. 전세 사기 거짓말. 치매 진단서 위조. 후견인. 13억.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 내선 안 됐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깨가 떨렸다. 1시간 뒤 진혁이 돌아갔다. 지우가 샤워를 했다. 물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거실로 나왔다. TV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침실로 들어갔다. 이불 속에 숨었다. 이어폰을 꽂았다. 재생 버튼. 치익. 후견인 신청하면 5억은 우리 거야. 치매 진단서는 의사한테 50만 원 줬어. 전세 사기는 지어낸 거야. 영자 씨가 완전 믿더라. 모든 게 녹음돼 있었다. 증거였다. 완벽한. 영자는 이어폰을 뺐다. 눈물을 닦았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다. 싸워야 했다. 지켜야 했다. 30년 일해서 모은 돈.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집, 절대 빼앗길 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캐나다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민의 목소리. 수민아, 엄마야. 엄마 왜요? 너 지금 한국 올 수 있어? 갑자기요? 엄마 위험해.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못해. 엄마, 제발 와줘. 알았어요. 주말에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영자는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12월 15일. 수민이 한국에 왔다. 공항에서 모녀가 껴안았다. 엄마, 그래 왔구나. 카페로 갔다. 조용한 곳. 영자는 녹음기를 꺼냈다. 들어봐. 재생. 후견인 신청하면 5억은 우리 거야. 수민의 얼굴이 굳었다. 세상에. 계속 들어. 치매 진단서 위조. 전세 사기는 거짓말. 수민이 녹음기를 멈췄다. 엄마 신고해야 해요. 아직? 왜요? 증거가 더 필요해. 영자가 말했다. 치매 진단서 받는 것까지. 하지만 괜찮아. 영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 연기할 수 있어. 연기요? 치매 걸린 척? 수미는 놀랐다. 위험해요. 안 위험해. 엄마, 믿어줘. 영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62년을 살아온 은행원으로 30년 일한 그 강인함이 돌아왔다. 그리고 영자가 말했다. 재산 정리해야 해. 네. 아파트 너 명의로. 지금요? 응, 내일 바로. 하지만 남편분이 모르게 해.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퇴직금 5억은? 신탁 걸어. 신탁이요? 응, 함부로 못 건드리게. 영자는 준비돼 있었다. 인터넷으로 법률 사이트를 밤새 찾아봤던 것. 12월 18일 수민과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아파트 증여 서류 작성. 세금은요? 수민이 물었다. 엄마가 낼게. 미안해요. 아니야. 영자가 웃었다. 이게 널 지키는 거야. 같은 날 오후 은행 신탁 계약 이렇게 하시면 직원이 설명했다. 본인 외에는 절대 인출 불가능합니다. 좋아요. 5억 전액. 신탁 완료. 도장을 찍었다. 영자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가져갈 게 없다. 한 푼도. 그날 밤 지우가 물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응, 친구 만났어. 오래 있었네. 그래, 오랜만이라. 지우는 의심하지 않았다. 바보처럼. 영자는 TV를 봤다. 드라마가 나왔다. 복수극이었다. 악당이 무너지는. 영자는 미소 지었다. 곧 너희 차례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서연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았다. 촛불을 켰다. 소원 빌어요, 엄마. 서연이 웃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이들이 벌 받게 해주세요.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 영자가 웃었다. 차갑게. 서연은 몰랐다. 이 여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새해가 다가왔다. D-7. 영자는 거울을 봤다. 62세 여자. 더 이상 약하지 않은. 이제 연기할 차례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2025년 12월 28일 아침 8시. 영자는 부엌에 서 있었다. 커피포트를 들었다. 일부러 흔들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 지우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영자가 고개를 숙였다.
요즘 자꾸 이래요. 조심해요. 지우가 걸레를 가져왔다. 영자는 그의 얼굴을 봤다. 기뻐하는 눈빛. 역겨워.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 고마워요, 여보. 같은 날 오후 서연이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어? 영자가 반겼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영자가 멈칫했다. 아까 뭘 먹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영자가 머리를 쥐었다. 깜빡했네.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네, 꼭요. 서연이 웃었다. 영자도 웃었다. 둘 다 다른 이유로. 저녁? 지우와 저녁을 먹었다. 여보. 영자가 입을 열었다. 나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요. 지우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래요? 응, 깜빡깜빡하고. 병원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말이 맞나 봐요. 지우는 기쁨을 숨겼다. 그럼 내일 가요. 내일? 응, 빨리 가는 게. 알았어요. 영자는 밥을 먹었다.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다. 내일 병원 쇼나 보러 가자. 12월 29일. 병원. 신경과. 의사가 앉아 있었다. 50대 남자. 이름표에 김 원장. 어떻게 오셨어요? 아내가 요즘. 지우가 말했다. 깜빡깜빡한다고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영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의사와 지우가 눈빛을 주고받았다. 50만 원 받은 의사구나. 영자는 속으로 웃었다. 검사 좀 해볼게요. 의사가 종이를 꺼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영자가 대답했다. 며칠이요? 영자가 멈칫했다. 29일인가? 맞아요. 지금 계절은요? 겨울이요. 좋아요. 의사가 적었다. 숫자 거꾸로 말해볼까요? 네. 100부터 70 빼요. 100. 영자가 말했다. 93. 86. 영자가 머뭇거렸다. 79인가? 일부러 틀렸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좀 어려워하시네요. 30분 뒤. 진료실 밖. 영자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안에서 지우와 의사가 얘기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진단서 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로. 치매 초기죠? 네. 영자는 주먹을 쥐었다. 더러운 놈들. 진료실 문이 열렸다. 지우가 나왔다. 여보 괜찮아요. 뭐래요? 좀 쉬면 된대요. 거짓말. 영자는 알고 있었다. 진단서엔 뭐라고 썼는지. 다행이네요. 응, 걱정 마요. 지우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의 손이, 그의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영자는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나만 이런 일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지우가 옆에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 들어가요. 현관문을 열었다. 영자는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갔다. 거울을 봤다. 6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12월 30일. 수민에게 전화했다. 수민아,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진단서 받았어. 정말요? 가짜로. 증거 확보하셨네요. 응. 이제 변호사 만나야죠? 그래야지. 영자가 말했다. 내일 만나. 조심하세요. 알아. 오후 3시. 법률사무소. 조용한 곳.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40대 여자. 녹음 파일 들어봤어요. 어때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방조죄 성립해요. 진단서 위조도요? 공문서 위조. 형사처벌 되나요? 당연하죠. 영자는 안도했다. 그럼 언제 신고하실 거예요? 새해 첫날. 왜요? 설날에. 영자가 웃었다. 떡국 먹다가. 변호사도 웃었다. 드라마틱하시네요. 평생 기억하게. 좋아요. 경찰 미리 연락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7시. 지우가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어디 갔었어요? 친구 만났어. 거짓말. 이젠 영자도 익숙했다. 거짓말에. 밤 10시. 침대에 누웠다. 지우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드르렁 드르렁. 영자는 천장을 봤다. 내일 모레면 새해. D-2. 이틀만 더 연기하자. 12월 31일. 섣달금음. 마트에 갔다. 떡국 재료를 샀다. 떡, 소고기, 대파, 달걀. 계산하면서 영자는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장복이야. 이 사람과. 오후 집에서 청소했다. 새해 맞이. 지우가 물었다. 내일 떡국 끓여줘요? 응, 당연하지. 고마워요. 영자는 대답 없이 웃었다. 고맙긴. 내일 보자. 밤. 수민에게 문자. 내일 아침 9시. 경찰 대기시켜. 알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요. 문자를 지웠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정. 2026년이 밝았다. 불꽃놀이 소리. 텔레비전에서 종이 울렸다. 댕댕댕. 새해. 지우가 잠에서 깼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당신도요. 영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론 말했다. 복은 무슨. 감옥 가.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5시. 영자는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었다. 보글보글. 하얀 떡을 넣었다. 떠올랐다. 소고기를 넣었다. 파를 썰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30년 주부의 손. 국자로 저었다. 김이 모락모락. 6시 30분. 떡국이 완성됐다. 그릇에 담았다. 계란지단을 올렸다. 파를 뿌렸다. 김을 올렸다. 예쁘게. 마지막 떡국이니까. 지우가 일어났다. 떡국 냄새 좋네요.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요. 지우가 앉았다. 영자도 마주 앉았다. 하얀 김. 두 사람 사이로 피어올랐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손을 모았다. 영자는 그를 봤다. 마지막으로. 여보. 영자가 입을 열었다. 응? 거짓말 하나만 할게요. 지우의 손이 멈췄다. 새해가 밝았다. 심판의 날이.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단 하루도요.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식탁 위. 떡국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지우는 젓가락을 쥔 채 굳어 있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소리요? 영자가 웃었다. 차갑게. 사실을 말한 건데.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죠. 영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로 밀었다. 뭐예요, 이게? 열어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 몇 장? 첫 장.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 박수민. 이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언제? 3일 전이요. 영자가 대답했다. 증여 끝났어요. 말도 안 돼.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다. 신탁계약서 5억 원. 수익자 박영자. 이것도 퇴직금이요. 영자가 웃었다. 신탁 걸었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우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지우가 중얼거렸다. 남은 게 한 푼도 없어요. 영자가 선언했다. 13억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당신이 가져갈 건. 지우는 주저앉았다. 의자에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럼 나는 6개월을 헛수고죠. 영자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작은 녹음기를 들고 왔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 치익. 13억이면 3등분해도. 진혁의 목소리. 지우는 얼어붙었다. 형님 대박이네. 후견인 신청하면 5억은 우리 거야. 치매 진단서는 의사한테 50만 원 줬어. 녹음이 계속됐다. 전세 사기는 지어낸 거야. 영자 씨가 완전 믿더라. 지우와 진혁의 웃음소리. 깔깔깔. 영자가 녹음기를 멈췄다. 다 녹음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지우는 말이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 언제부터? 12월 초부터요. 영자가 대답했다. 거실 대화 다 들었어요. 설마가 아니에요. 영자가 의자를 당겼다. 지우 앞에 앉았다. 40년 친구 진혁 씨, 전세 사기 거짓말, 치매 연기, 다 알고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병원도 연기였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러 틀렸죠. 숫자 계산.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완전히 당했네. 당한 건 접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6개월 동안 거짓말 연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예요? 당신 마중 나온 분들이요. 영자가 일어났다.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경찰 3명. 제복을 입은 박영자 씨 댁 맞습니까? 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떡국 김이 이미 식어버렸다. 한지우 씨? 경찰이 물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기방조, 공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가 손을 들었다. 오해예요. 녹음 파일 있습니다. 영자가 경찰에게 건넸다. 증거예요. 경찰이 재생했다. 치익. 후견인 신청하면 5억은 우리 거야. 지우의 목소리, 진혁의 목소리, 명확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일어나세요.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찰칵. 차가운 쇠가 손목에 채워졌다. 영자 씨. 지우가 말했다. 미안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경찰이 지우를 끌고 나갔다. 최진혁은요? 지금 체포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영자는 식탁에 앉았다. 차가운 떡국. 손을 뻗었다. 떨렸다. 6개월. 긴 싸움이었다. 1시간 뒤 서연이 왔다. 급하게 달려왔다. 엄마.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요? 경찰서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알죠. 내가 신고했으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당신 아빠. 영자가 일어났다. 진혁 씨, 날 속였어요. 6개월 동안.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영자가 웃었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엄마 깜빡거리시네. 영자가 따라했다. 서연이 말했던 그 말 기억나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아빠가 시킨 거예요. 증거 있어요? 네. 녹음 파일에 영자가 말했다. 당신 목소리도 있어요. 설마 경찰이 조사할 거예요. 서연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제발 저는 빼주세요. 안 돼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같이 한 거예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이요. 너무 늦었어요. 영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세요. 엄마, 이제 당신은 내 딸이 아니에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영자는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6개월간 쌓인 긴장이, 분노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눈물이 났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됐으니까. 저녁 7시. 초인종. 띵동. 영자가 문을 열었다. 수민이었다. 엄마. 수민아. 모녀가 껴안았다. 힘들었죠? 응. 이제 괜찮아요. 둘은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에 아직 떡국이 남아 있었다. 새로 끓일게요. 수민이 말했다. 우리 제대로 먹어요. 그래. 30분 뒤 따끈한 떡국. 모녀가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술. 뜨거웠다. 따뜻했다. 엄마. 응? 이제 한국 올게요. 수민이 말했다. 캐나다 그만두고. 정말? 네. 엄마랑 같이 살게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엄마가 고맙죠. 모녀는 웃었다. 떡국을 먹었다. 새해 첫날. 진짜 가족과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악당들에게 차가운 쇠가. 한 달이 지났다. 2월의 어느 날. 영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6년 2월 15일. 법원. 선고 공판. 영자와 수민이 방청석에 앉았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한지우. 사기방조 및 공문서 위조. 징역 3년. 피고인 최진혁. 사기방조 및 공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한서연. 사기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망치 소리. 탕. 끝났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영자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영자는 표정이 없었다.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 퇴정하십시오. 경찰이 지우를 끌고 갔다. 수갑 찬 손, 구부정한 어깨, 65의 죄수. 법원을 나왔다. 눈이 계속 내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민이 물었다. 응. 기분이 어때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후련해. 그렇죠? 응. 이제 끝이야. 모녀는 손을 잡았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2월 말. 영자의 새 일상이 시작됐다.
수민이 캐나다에서 돌아왔다. 짐을 풀었다. 엄마 같이 살아요. 정말 괜찮아? 네, 여기가 좋아요. 모녀는 함께 장을 봤다. 함께 요리했다. 함께 드라마를 봤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행복했다. 3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발신인 서울구치소 한지우. 영자는 편지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뭐예요? 수민이 물었다. 지우가 보낸 거 읽어볼 거예요? 영자는 망설였다. 봉투를 뜯었다. 펼쳤다. 영자 씨께 이렇게 편지 씁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을 속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 때문에 변명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글씨가 떨렸다. 눈물 자국도 있었다. 영자는 편지를 접었다. 뭐래요? 수민이 물었다. 용서해 달래. 어떻게 할 거예요? 영자는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편지를 집어들었다. 불 위로 가져갔다. 활활 타올랐다. 제가 됐다. 늦었어요. 영자가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어. 4월 봄이 왔다. 영자는 다시 북한산에 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수민과 함께 7부 능선. 그 벤치, 지우를 만났던 곳. 여기에요? 응. 나쁜 기억이네요. 이젠 아니야. 영자가 웃었다. 좋은 기억으로 만들 거야. 모녀는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5월. 수민이 일을 시작했다. 근처 병원. 간호사로.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저녁에 봐요. 영자는 혼자가 됐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저녁이면 돌아올.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 6월. 수민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의사였다. 반갑습니다. 영자가 웃었다. 잘 부탁합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영자가 해준 음식 맛있어요. 남자가 말했다. 수민이 복 받았네요. 영자는 행복했다. 딸이 웃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9월,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저예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12월, 1년이 지났다. 크리스마스 이브, 수민의 남자친구가 청혼했다. 수민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반지를 꺼냈다. 네. 수민이 울었다. 영자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 2027년 1월 1일. 새해. 영자는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올해는 달랐다. 수민과 곧 사위가 될 남자와 셋이서 먹을 떡국. 엄마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같이 해요. 모녀는 나란히 섰다. 떡을 썰었다. 팔을 다듬었다. 웃으면서 떡국이 끓었다. 모락모락. 작년 그날과 똑같은 김. 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잘 먹겠습니다. 셋이 손을 모았다. 떡국을 먹었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식사 후 영자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엄마 생각해요? 수민이 물었다. 응. 뭐? 1년 전 영자가 말했다. 그때 내가 용기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지 마요. 수민이 어깨를 감쌌다. 엄마는 용감했어요. 그래서 우린 행복해요. 영자는 딸을 안았다. 63세. 새로운 인생. 다시 시작.
늦지 않았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모녀는 웃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모든 걸 덮으며 새해가 밝았다. 저 멀리 구치소. 지우는 창살을 잡고 있었다. 후회만 남았다. 진혁도 감방에 있었다. 40년 우정. 다 잃었다. 서연도 혼자였다. 아버지도, 새엄마도 모두 떠났다. 하지만 영자는 달랐다. 진짜 가족과, 진짜 사랑과, 진짜 행복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돈 앞에서 가족을 배신한 사람들,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킨 사람은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70대 시어머니의 복수, 며느리가 숨긴 얼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